안녕하세요. 상승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반도체 가격이 한국의 무역 수지, 그 다음에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설,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도체 가격의 현재 현황, 그 다음에 과거처럼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 반도체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강의할 내용들, 이 부분들은 이 촬영 안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얘기가 나오는데, 클라우드 시스템 업계에 종사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임원, 그 다음에 반도체 거래를 중개하는 미국계 한국 지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면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술적인 부분은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했고, 아울러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방송하는 점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9월 28일 2주 전 정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경제 버팀목 반도체 가격 급락 경고음, 이런 기사 제목을 뽑았고요. 그래서 현재 D램 가격이 올해 1월 달에 9.7달러였었는데 9월 27일에 7달러, 약 20% 정도죠. 20% 정도 가격이 하락했고, 과거 95년에 이런 반도체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은 기사였고요. 실제로 오른쪽 보면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금액의 2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5분의 1이 반도체고요. 무역 흑자의 대부분은 또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출 금액의 21%면 무역 흑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 이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반도체 가격이 한국 경제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줄거든요. 희한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늘어날 것 같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 최근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매수를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는지 D램 익스체인지를 봤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라고 D램 가격의 지수를 올리는 미국의 사이트입니다. D램 익스체인지.com에 보면 주요 반도체 그 품목별 시세, 그 다음에 전체 지수를 마치 코스피 인덱스처럼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008년 초에 이 지수가 29,000이면 거의 3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제 현재 27,932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약 10% 정도 D램 익스체인지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앞에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가격이 하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문 기사의 내용의 그 핵심 논지가 뭐냐면, 반도체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다 얘기입니다. 실제로 95년도에 삼성전자가 당시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을 2조 원 냈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었죠. 지금이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2조 원이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 D램 가격이 95년 고점을 찍고 당시 주력했던 16메가 D램의 가격이 개당 50달러에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90%가 폭락한 4달러까지 추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약 3년 동안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20년 전처럼 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내용들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아볼 거, 이렇게 20여 년 전에 변덕이 심했던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현재에도 유효한가?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변덕이 심했던 것은 스마트폰 출현 전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과거 95년도 반도체 가격 16메가디램이 고점을 기록했고 그 당시에 폭락했던 것은 대부분의 반도체 수요가 그 당시 PC 기반이었습니다. PC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과 가정에서 수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좋았을 때는 PC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이었고, 경기 침체, 그 당시 뭐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롱텀 캐피탈 파산 이런 게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7년이었으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PC 수요가 당연히 줄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거의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상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샴페인 땄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폭락세가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이 최근 약 10여 년 정도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PC 기반의 반도체 수요가 1차 수요가 늘어났던 것은 지난 2009년, 10년 이후죠. 아이폰, 아이패드, 즉 스마트 기기에 의해서 반도체 수요가 당시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그 2008년에 미국에서 나왔죠. 그 이후에 지금은 조금 정체됐지만 폭발적인 인기였죠. 일종의 그 당시에 구형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기기가 변경됐고, 그 다음에 PC가 정체되어 있던 시장에 태블릿이라고 하죠. 아이패드, 뭐 삼성패드 이런 것처럼 태블릿 PC가 오면서 상당히 많은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2016년 이후에는, 최근에 이 반도체 스마트폰도 최근 2017년 이후에는 지금 수요가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던 걸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저부터도 사설 아이폰 시리즈에 가서 배터리 갈고 액정 갈고 하면서 3년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처럼 뭐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꿨지만 요새는 단통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통사들의 할인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스마트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면 이 휴대전화처럼 자주 바꾸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기존의 PC,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넘어서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기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즉, 클라우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일반 스마트폰이나 PC에 사용하는 반도체와는 다른 RDIMM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 RDIMM 반도체 수요가 스마트 기기의 수요와는 다르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PC나 스마트폰 기기의 반도체 가격은 실제로 생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생산 캐파도 늘어났고 가격도 그로 인해서 수요 정체와 함께 맞물려서 하락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반도체, RDIMM 반도체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즉 2015년, 16년 이후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생겼고, 이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아직도 전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의 시장은 아직 90% 이상 성장이 더 필요하답니다. 즉 전체 시장 수요의 10%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하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 기반의 반도체 수요가 굳건하기 때문에, 즉 과거와 같은 반도체 가격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요. 2015년, 16년에 이게 그 이전에도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소개가 된 건 16년 정도부터인데 이 시장이 전체 규모로 2016년에 2190억 달러였던 게 지금 올해에는 3000억 달러가 넘었고 지금 이 IT 이 정보 서비스 업체 가트너에서 2017년 10월에 나온 정보를 보면요.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구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이론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한 게 100%라면 현재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게 10%가 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무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 휴대전화나 네이버 다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이런 용어를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제가 IT적으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과거에는 서버만 빌리고 시스템만 빌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백업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업체 같은 경우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삼성이 백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삼성이 어디에 백업을 하겠습니까?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하다가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아예 그 시스템을 구성해주는 업체들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그 다음에 아주어, 구글 등 아주어, 이 발음이 맞는지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업체고요. 구글 등이 이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쏟아지는 영상들이 만약에 구글에서 서버를 장착해서 한다면 그거 감당 못할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아마존이나 구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신 보관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으로 정부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고 하는 병원 정보에 상당히 많은 양이 아직도 가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이 아직도 매년 20% 성장해도 10년, 20년이 다가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 RDIMM 반도체의 시장 형성은 이제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하락과는 별도로 이 RDIMM 반도체 가격은 거의 하락하지 않고 거의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폭락은 과거와 달리 없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게 현재 업계의 현황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요.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고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60% 가까이가 실제로 중국에서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찌개 끓여 먹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내수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생산용이 있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대부분 그 폭스콘을 통해서 그 OEM 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수출되는 중간재로서의 그 반도체를 사용해서 부품으로 사용해서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기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수출품이 상당 부분 창고에 쌓여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중국의 내수 시장 리테일 세일이랑 소매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완성품, 스마트 기기나 가전제품에 분명히 반도체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정체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미중무역 분쟁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IMM 반도체, 클라우드 서버용 RDIMM 반도체는 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리테일 세일이나 그 다음에 공장 제조, 중간 부품을 수입해서 제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공업 생산이잖아요. 그 PMI 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지금 중국의 리테일 세일 성장률입니다. 이게 연도별 성장률인데 올해 초 작년 말만 해도 이게 9% 10% 이상 했었는데 지금 현재 9% 초반입니다. 잠깐 올해 초에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오른쪽 매뉴팩처링 PMI, 좀 공장의 생산 지수로 보셔도 되는데 PMI 지수도 올해 초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분명히 그 중국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소매 매출이나 공장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수출되는 양도 결국 제한적이고 국내에서 소매 매출 증가세가 저렇게 감소하면서 스마트 기기나 PC 기반 이 매출이 분명히 줄어들고 있어서 반도체 그런 스마트 기기용 PC 기반용 반도체 수요도 분명히 줄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줄었으니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반도체 재고량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재화 물품의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좀 더 무리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받아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나 일본이나 다양한 업체들의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주문량보다 많이 주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재고량이 올해 들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량이 늘고 왼쪽에 그림 보면 서버용 디램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연초 작년 말보다는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놓고 판단해 볼 경우 가격 상승기에 즉 중국 무역 분쟁이 없었고 중국의 소매 매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업체들이 재고를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시작해서 다시 이게 반도체 가격 상승도 이끌게 되는데 무역 분쟁과 중국의 소매 매출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재고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러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수요업체들은 주문을 줄이겠죠. 그럼 주문을 줄인 상황이라면 제조업체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작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생산 캐파를 상당히 늘렸답니다. 그러면서 생산 캐파의 확충과 중국의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스마트 기기용 반도체 가격은 하락했다. 실제로 약 20% 정도 디램 익스체인지 상에서는 10% 지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의 이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용과 관련한 RD입니다. 이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고 중국과 무역 분쟁과 상관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매년 20% 이상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이 실제로 반도체를 워낙 많이 생산하고 있고 핵심 IT나 앞으로 사물 인터넷 등등 AI 등등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자체 생산 능력, 자체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SK증권에서 올해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분석에 의하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3년에서 5년 정도면 중국이 상당히 한국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됐지만 D램 반도체의 경우는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8년에서 10년 말이 쉽지 이걸 쉽게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단순히 조선이나 자동차 생산처럼 생산량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율 관리 등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기업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개하는 한국 지사장님의 의견을 보면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적어도 5년, 10년 내에는 걱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돈을 들이면 그 5년, 10년 후에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만 한국도 그 기술적인 진보로 더 뛰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낸드 플래시 부분은 사실 걱정할 만하지만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점하고 있는 D램 부분은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는 따라잡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굴기 때문에 D램 가격이 폭락하는 일 적어도 수년 안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서 이제 결론 내보겠습니다. 즉 최근에 언론들이 반도체 가격을 걱정하는 건 사실이고 가격 하락 20% 하락하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반도체 가격의 20% 하락으로 인해서 폭락으로 이어질, 그 다음에 이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합해져서 폭락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부분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미국 수출량이 줄어들고 또한 중국의 소매 매출이 감소하면서 스마트 기기나 PC용 반도체의 가격 하락, 즉 재고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가격이 정체 중인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그런데 반도체 가격 상승, 최근 2016년 이후에 국제 반도체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할 산업으로 예상되고 이는 또한 미중 무역 전쟁과 전혀 관계없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D램 기술 격차는 아직 8년에서 10년을 유지하고 있어서 수년 안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D램 가격이 폭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국의 중국 견제용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지 않습니까? 즉 중국의 기술적 진보, 기술의 글로벌 넘버원을 방어하기 위한, 막기 위한 지금 현재의 무역 분쟁이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이거든요. 즉 미국에 의한 중국 무역 분쟁은 한국의 기술 격차,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국과 교역량, 그 다음에 무역 수지 흑자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GDP의 약 2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존들을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향후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분쟁이 격화될 시점, 더 격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씩.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피해를 덜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과거 폭락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굴기, 특히 D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국이 따라오려면 10년 가까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최근 PC나 스마트 기기의 수요 정체에 의한 반도체 가격 하락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한 반도체 수요는 굳건하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폭락은 기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